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2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겨냥한 말폭탄을 쏟아내면서 트럼프 집권 일기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나토가 미국의 국방력에 무의미로 승차하고 있다고 불만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드러내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나토 탈퇴 카드도 공공연하게 꺼내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나토 회원국 간에는 긴장과 균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집권이 점점 가시권으로 들어오는 현 시점에서 트럼프 2.0 도래에 따른 대서양 동맹 틀 자체에 대한 지각 변동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에 대해 특검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미국 유권자의 과반이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선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은 기소되고 바이든 대통령은 불기소된 것에 대해 법무부의 이중잣대에 따른 선택적 기소라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특검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셈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공동으로 지난 9일에서 12일 1,237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해 오늘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3%는 특검 수사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2월보다 둔화했지만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며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3.1%로 전문가 예상치 2.9%를 뛰어넘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3.9% 올라 전문가 예상치 3.7%를 웃돌았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2년 6월 9.1%까지 오른 뒤 둔화세를 이어가다가 지난해 6월 이후 3%대 초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반등은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욱 낮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정부가 현행 5일을 권고하는 코로나19 자가격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 5일인 코로나19 자가격리 기준을 증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 약을 먹지 않아도 24시간 동안 열이 없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앓았거나 백신 접종으로 사실상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는 변화된 현실을 고려한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현재 오리건과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미 이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 중입니다.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한 20대 엄마가 생후 1개월 아기를 오븐에 넣어 숨지게 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내 현지 검찰은 지난 10일 20대 여성 머라이어 토마스를 1급 중범죄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아이의 할아버지로부터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체 여러 부위에 열상을 입은 채 사망한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불에 녹은 아기 옷과 기저귀, 탄 자국이 남아있는 아기 담요 등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낮잠을 재우기 위해 실수로 아이를 침대가 아닌 오븐에 넣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미주리주 주법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조지아주 피켄스 카운티 한 초등학교에서 델타 8이 들어있는 사탕을 먹은 아이들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델타 8은 대마초의 성분인 칸나비디올, CBD를 가공해 만든 물질로 0.3% 미만으로 함유한 식품은 합법이 됩니다. 경찰은 힐시티 초등학교 1학년인 7살 학생 3명이 한 학생의 도시락에 있는 젤리를 나눠 먹고 모두 아프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 중 7살짜리 아들의 어머니인 한나 퍼딕은 아들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탕 중에 하나인 너드를 먹은 줄 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사탕을 먹은 아들 브라이슨이 응급실로 급히 이송됐고 브라이슨은 창백하고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조사한 결과 도시락 안에 델타 8 젤리 로프를 발견했고 비디오 영상을 살펴본 결과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그것이 사탕이라고 생각해 3등분으로 나누어 먹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탕을 먹은 세 아이 모두 아픈 상태입니다. 브라이스는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다시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사탕 형태 델타 8은 효능에 따라 합법적인 경우가 많으며 쉽게 매장에서도 판매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들은 섭취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브라이슨의 엄마인 한나 퍼딕은 델타 8은 총이나 화학 물질과 같이 위험한 것임을 인식하고 아이들의 근처에 있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EU 경쟁당국인 집행위원회는 합병 심사 결과 발표에서 시정 조치안 이행을 전제로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이 약속한 시정 조치를 완전 이행해야 최종 승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3년을 끌어온 양사의 최종 합병은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의 승인만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 맨 앞에 싸우겠다며 여권을 정조준했습니다.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지역구 출마나 다른 정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제3지대가 뭉친 개혁신당과는 힘을 합칠 일이 절대 없을까라고 공언한 만큼 범야권 선거연합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손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민주당은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실무추진단장인 박홍근 의원은 조국 신당은 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만 만들 거라며 조 전 장관의 자중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흔들었던 이른바 조국 사태 장본인의 등판으로 자칫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희석되고 중도층이 이탈할까 우려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거리두기로 조국 전 장관의 총선 행보는 출발부터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정치적 운신폭을 얼마나 넓힐 수 있을지는 결국 여론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2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